네, 안녕하세요. 에큐닉스 코리아 대표 맡고 있는 장현덕입니다. 에큐닉스는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업용 건물에 들어와도 어떤 큰 기업은 직접 자기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데이터 센터도 기업이 직접 짓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와 같은 에큐닉스와 같은 데이터 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지은 건물을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도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하는 모든 온라인 활동, 뭐 OTT로 영화나 드라마 보고 전자상 거래하고 또 은행 거래하고 주식 거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딘가에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실은 그런 모든 온라인 디지털 활동의 엔진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공항에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공항이라는 시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큰 터미널이 있고 거기 활주로도 있고 뭐 항공사가 운영하는 체킹 카운터도 있고 보안 시설 여러 가지 그 공항에서 제공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승객이나 항공사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해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제 이동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온라인 활동에서도 에큐닉스는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 통신사들, 뭐 클라우드, 컨텐트 또 다양한 기업들이 에큐닉스 안에서 만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시설,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냉각 시설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그 컴퓨팅 서버나 이런 데이터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나 네트워킹 이런 IT 장비들을 운영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되게 많이 좀 데이터 센터 늘고 있잖아요. 네. 국내나 아니면 해외 좀 트렌드나 이런 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AI로 인해서 몇 가지 큰 변화가 데이터 센터 업계에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AI가 필요로 하는 그런 컴퓨팅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놓을 시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거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시설인데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력이라는 것이 국가가 그동안 유틸리티 서비스를 하면서 그냥 저희가 당연시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국가의 전력 그리드들이 사실 노후화된 나라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송배전 인프라 아직 제대로 따라잡지를 못해서 전력 생산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전기 공급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아예 전력 생산조차 어려운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AI는 앞으로 우리 삶을 뭐 통째로 바꿔놓을 그런 거라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데이터 센터라는 시설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질 텐데 거기에 안정적인 그런 전력 에너지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을 너무 많이 쓴다든가 물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가요?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전기나 뭐 가스나 수도 이런 유틸리티 공공 서비스를 저희 각자가 만들어서 하진 않죠. 네, 그런 국가나 이런 데서 큰 기업이 할 수도 있고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돼야만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텐데 데이터 센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직접 그걸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 기업들이 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걸 쓰는 게 사실은 그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훨씬 앞당길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그 각 기업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주변 커뮤니티의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전력을 많이 쓰고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그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데이터 센터가 좋은 이웃이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 예를 들면은 이 순환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IT 장비를 식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열이 나오거든요. 그 폐열을 그냥 버리게 되는데 그 폐열을 순환 경제 측면에서 지역 난방에 활용을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법으로도 그걸 다 요구하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핀란드나 프랑스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 난방에 활용을 해서 주변의 가정들, 뭐 대학교 기숙사 이런 데 쓰고 있고요. 작년에 24년 같은 경우에 파리 올림픽에는 저희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수영장 물을 데우는 이런 프로젝트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지역에 기여를 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우리 온라인 활동에 되게 중요한 시설이구나. 그리고 우리 이런 기여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벌이 굉장히 저희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도심에 있으니까 벌이 살 수 있는 곳도 만들어서 아일랜드나 지금 프랑스에서는 실제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 이 지붕에 벌들이 살아서 그 수분 역할에 도움을 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있고 하신데 뭐 그런 것도 좀 계획이나 해보실 만한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2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 직접 지은 데이터 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지금 올해 2월에 이제 두 번째 센터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은 그 예를 들면 폐열 재활용이나 이런 걸 고려하기 좀 이전에 선정이 된 부지들이어서 그리고 뭐 저희가 모든 걸 다 통제하면서 원하는 부지를 선택하고 쉽게 지역사회에 연계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다음 이런 것도 프로젝트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나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일단은 뭐 그 폐열 활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커버리지 하겠다고 한 최초의 데이터 센터 회사고 작년에 이제 96% 커버리지가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 전력 구매 계약하는 게 저희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지금 작년에 4개 국가에서 완료가 됐고 한국도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저희들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게 활성화가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100% 그런 깨끗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이 유틸리티 그리드가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데이터 센터 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해외는 그 전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격차나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편인가요? 좀 어떤가요? 미국의 워싱턴 DC 외곽의 북버지니아 지역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수도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길을 운전하다 가다 보면 양쪽에 데이터 센터만 쫙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고 뭐 저희랑 경쟁하는 회사, 클라우드 회사들 다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조성된 중요한 이유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통신사 중립적인 인터넷 교환 장소가 있어요. 인터넷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넷 익스체인지라고 하거든요. 그 최초의 IX가 생긴 게 그 동네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통신사들이 모이고 또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까지 다 그쪽에 자리를 잡고 한마디로 좋은 상권이 생긴 거죠. 어떤 도시를 봤을 때 어떤 진짜 최고의 그런 상권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좀 거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통신사 중립적인 IX가 이게 잘 활발하게 확산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국내에선 데이터 센터 또 인터넷이 더 성장을 하는 데서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통신사 중립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안에 들어가 보셨으면 사실 되게 추운 경험 이런 걸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냉과 공조를 해야 되니까요. 요새는 예전 비하면 많이 이제 따뜻해졌는데, 네. 근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냉각만 하면 그냥 냉장고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저희 같은 사용자한테 그 컨텐츠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송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서로 연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컨텐츠를 보내는 CP, OTT 같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통신사가 소위 그 안에 이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것처럼 들어와 있으면 서로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어떤 특정 통신사를 골라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통신사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통신사가 소유하지 않고 저희와 같은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저희는 중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국내고 국외고 모든 통신사가 다 들어와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거죠. 그 고객들한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버라이즌 다 보면 통신사에서 데이터 센터를 분리를 다 시켰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나 뭐 경우가 있나요? 아마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떤 코어 사업으로 언젠가부터는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지역의 버라이전 데이터 센터는 다 에퀴닉스가 몇 년 전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저희 자산이 됐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벨 캐나다, KT 같은 벨 캐나다도 에퀴닉스가 인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고객한테 같이 공급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생기면 저희 거를 재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런 통신 여러 서비스, 또 부가 서비스 이런 거에 더 집중하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수입이 물론 들어오지만 이 자산에 대한 운영을 계속하고 그런 비용 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회사 관리 입장에서 미국의 특히 통신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는 이제 우리 사업에서는 다 분리시켜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AI나 이런 걸 쓰시려면은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 상황이잖아요. 네. 국내에서 좀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변화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사실 데이터 센터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뭐 사모펀드, 건설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규모가 꽤 커진 데이터 센터들을 짓고 있는 거죠. 대상 고객이 다 클라우드, AI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야구 경기 비교하자면 AI가 뭐 1회 말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저도 뭐 대략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 정도라고 하면 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담아놓을 시설이 필요할 텐데 규모가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더 좀 중요해진 상황이 됐죠. 그럼 에퀴닉스도 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가 주도의 유틸리티 전력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대체 솔루션을 다 찾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한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능한 건 다 찾는다. 심지어 SMR이라는 그 소형 모듈형 그런 원자로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주요 사업자들 하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다 발표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상용화되면 전력을 이제 공급받는 이 전력 공급 계약을 한 상태고요. 당연히 이제 무탄소, 클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 그런 거 다 포함된 에너지를 계속 이제 추구해서 사용을 하는 게 다 목표들이고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자가 발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 같은 기술을 통하면 탄소 배출을 굉장히 절감시키면서 실제 유틸리티에서 받지 않아도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들도 있고요. 뭐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 그다음에 수소 연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청정 에너지원을 가지고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국내에서 좀 목표가 있다거나 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저희 역할이 사실 만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36개 국가 76개 주요 대도시에 270개 넘는 데이터 센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외 많은 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국내 뭐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 나갈 때 에퀴닉스를 서울만이 아니라 미주 지역, 뭐 유럽 지역 뭐 이런 데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허브 역할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저희의 주요 목표고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는 지금 AI 때문에 특히 더 규모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더 기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저희가 당연시하는 모든 온라인 디지털 활동에 정말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알고 그 데이터 센터 기업들도 또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사실 북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허브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많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공감을 하세요. 저희도 포함해서. 그러면 그런 걸 살리려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더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 포함해서 좀 많이 환영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봐주시면 또 앞으로 5년, 10년 했을 때 그 수준에 갔으면